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자, 최미선 선수 편 세 번째 이야기. 어쨌든 2022년에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올리긴 했지만 아직은 전성기 시절의 기량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023년에도 최미선 선수는 다시 한번 국대에 승선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2022년을 거치면서 각오와 결의를 굉장히 굳건하게 다지셨던 것 같아요. 스승인 김성은 감독님의 훈육이 어떻게 보면 잘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023년에 이제 국대에 승선을 했는데 전반기에는 동년배였던 강시영 선수에게 좀 밀려 가지고 큰 활약을 못 합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최미선 선수는 점차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특히 2023년 하반기에 최미선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3명 멤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대가 1 군, 2 군이 있는데 1 군이 4 명, 2군 4명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1군 4명 중에서 정말 가혹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3 명을 뽑아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군에 들어가서도 1 명은 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비극적이죠.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1 군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다시 또 경쟁을 해 가지고 그 반월구멍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안산 선수님하고 임시현 선수가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확 뚫고 들어가시는 거 보면은 안산 선수님은 예전에 도쿄 올림픽 그 2 번이나 뚫었죠. 그걸 갖다가 2020년에 1번 뚫고 2021년에 또 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뚫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놓고 보면. 하여튼 이제 최민서 선수가 이번에는 강시영 선수를 제치고 아시안 게임에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되는데 강시영 선수는 이미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한번 하셨고 최민서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감격스러운 상황이겠죠. 2018년에 못 나갔던 걸 지금 이제 다시 또 나가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최민서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렸다시피 그해 11월에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도 나가시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단체전 3인방에 포함이 되시는데 라인업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안산, 최미선, 임시현 이렇게 세 분이 순번대로 서 가지고 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함과 더불어서 드디어 이제 파리 올림픽 출전권까지 사실 그게 여자 국대지들의 숙제 과제였죠. 그것을 따내는 과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해에 최미선 선수의 도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아시아 선수권 대회 개인전에서 결승에서 누구랑 붙냐면은 그때 당시 정말 최고 끝발을 자랑하던 임시현 선수하고 승부를 겨루게 돼요. 최미선 선수는 이미 과거에 세계 랭킹 1 위를 달성한 적이 있었죠. 임시현 선수는 그해 10월에 세계 랭킹 1 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나름 흥미진진한 신구 세계 랭킹 1위 간의 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세 자체는 사실 최민서 선수에게 불리해 보였어요. 저는 이때 최민서 선수가 좀 많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임시완 선수가 너무 기세 좋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기세를 자랑하게 되면은 병법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적의 기세가 강하면 그 예봉을 잠시 피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대를 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임시완 선수는 그야말로 질풍 같은 기세로 그리고 노도 같은 힘으로 수많은 적수들을 쓰러뜨리면서 최신예로 급부상한 상태였죠. 심지어 도쿄 상가당 전설이었던 안산 선수님도 임시현 선수에게 2차례나 패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최미선 선수는 이런 엄청난 기세를 선보이는 임시현 선수를 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스포츠란 것은 결국 그거죠. 각오 대 각오, 의지 대 의지, 선수 대 선수, 인간 대 인간. 어느 쪽이 더 강한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게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 승부는요. 제 예상이 좀 빗나갔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임시현 선수가 원체 기세가 좋으니까 '이거 꺾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승부는 최미선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최미선 선수는 시합 내내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에 비해서 임시현 선수는 컨디션도 이때 좀 많이 저하됐고
체력적인 그런 부분도 좀 저하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전설적인 대선배하고 대결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압박감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같은 세계 랭킹 1 위라고는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미선 선수는 올림픽이라는 그야말로 가장 큰 무대에서 챔피언을 달성한 선수죠. 그에 비해서 이제 임시현 선수는 아직 올림픽에는 못 나가 봤어요. 확실히 이런 경험의 차이도 분명히 좀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올림픽 챔피언의 화살의 무게가 아시안 게임 챔피언의 화살의 무게보다도 더 무게감이 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짊어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복싱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세계 랭킹 1 위가 정점이 아닙니다. 랭킹 1 위에 뭐가 있냐면 챔피언이 존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랭킹 1 위가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챔피언을 랭킹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위에 둔 것은 챔피언은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챔피언은 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놓고 보면은 왕과 중전은 품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정일품은 영의정이고, 여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일품계는 빈이죠. 뭐 장희빈도 여기에 해당되고 최숙빈도 여기에 해당되고 바로 빈입니다. 중전이나 왕은 품계 위에 있어요. 왜냐면은 이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국제대회 정점에는 올림픽 챔피언은 확실히 그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은 임시현 선수가 달성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챔피언은 뭔가 좀 세자 같은 급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최미선 선수가 달성했던 올림픽 챔피언은 그건 진짜 왕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날의 승리로 최미선 선수는 2023년 마지막 시합을 이 아시안 선수권 챔피언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드디어 전성기 시절의 최미선 선수가 본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이른바 왕의 귀환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미선 선수는 올해도 다시금 내가 나이기 위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있을 겁니다. 올해 이제 국대 선발전에서 최미선 선수가 여기에 합격을 하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해요. 하지만 지금 최미선 선수가 이미 2023년 말에 본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다시 왕자를 되찾기 위해서 올해도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